매회의 충격적인 반전이 매력적이었고 출연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였던 조각도시 다 보셨나요? 아직 안 보셨다면 지금부터 1화에서 마지막 화까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K드라마의 진심이고 K드라마를 사랑하는 느라랑입니다. 여러분, 조각도시 마지막까지 정말 숨죽이며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드라마는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죠. 특히 태중의 처절한 복수극과 요한의 섬뜩한 설계 능력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마지막 회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은 정말 소름 돋았고요. 우리 주변에도 알게 모르게 조작된 도시, 조각된 세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메시지를 남기며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자, 그럼 조각도시 최종 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인생을 조각당한 남자 박태중의 이야기 조각도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화에서 박태중은 평범한 배달원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퇴근길 갑자기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되며 그의 평범한 일상은 산산조각 났죠. 경찰은 태중의 집에서 살인 도구를 발견하고 모든 증거는 태중을 범인으로 지목했어요.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이 장면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태중의 삶과 현실의 부조리함을 강렬하게 보여주었습니다. 2화에서 태중은 감옥에 수감되어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곳에서 그는 노용식을 만나 도움을 받기 시작하죠. 노용식은 감옥의 실세였고 태중에게 감옥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이 과정에서 태중은 자신이 단순한 살인범으로 몰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조작된 사건의 희생양임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됩니다. 감옥이라는 폐쇄된 공간 속에서 진실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가는 태중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3화에서 태중은 자신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탈옥을 결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는 교도소의 허점을 파고들어 탈출 경로를 계획하고 노용식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정보를 모으죠. 한밤중 교도소 나부를 몰래 움직이며 탈옥을 시도하는 태중의 모습은 숨막히는 긴장감을 선사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태중이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복수자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4화에서 태중은 예상치 못한 여러 난관 속에서도 꿋꿋이 탈옥 계획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교도관들의 감시를 피하고 내부 장애물을 극복하며 탈출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하죠. 그는 자신을 쫓는 교도관들과의 아슬아슬한 추격전 끝에 극적으로 교도소 외부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장면은 태중의 강한 의지와 뛰어난 임기응변 능력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큰 몰입감을 주었습니다. 5화에서 드디어 안 요한의 실체가 드러나고 요한이 설계한 잔혹한 게임이 시작됩니다. 요한은 폐쇄된 건물에 범죄자들을 모아놓고 목숨을 건 레이싱을 제안하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조각 사업의 일환임을 밝힙니다. 태중은 이 게임에 참가하게 되고 요한은 그를 보존 조각으로 본류하며 특별한 관심을 보이죠. 요한의 사이코패스적인 면모와 타인의 삶을 장난감처럼 여기는 그의 광기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며 섬뜩함을 안겨주었습니다. 6화는 요한이 설계한 데스레이스 속에서 태중의 목숨을 건 싸움이 절정에 달했어요. 참가자들은 서로를 공격하며 오직 한 명의 승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잔혹한 경주를 벌이죠. 태중은 이 죽음의 레이스에서 뛰어난 운전 실력과 기질을 발휘해 다른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살아남으려 고군분투합니다. 특히 요한이 태중의 화분을 보고 그를 기억해내며 태중에게 더욱 광적인 흥미를 느끼는 장면은 두 사람의 악연이 더욱 깊어질 것임을 암시했어요. 결국 태중은 이 레이스에서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7화에서 태중은 노용식과 재회하고 노용식의 딸 노은비와 함께 본격적으로 사건의 배후인 요한을 추적하기 시작해요. 이들은 요한의 조각 사업에 대한 단서를 모으고 요한의 과거와 연결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태중은 사건의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자신을 변호했던 김상락을 찾아가 조각이 뭐냐고 묻는 장면은 숨겨진 거대한 진실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어요. 한편 태중의 탈옥 사실을 알게 된 교도관 양철하는 태중의 행방을 끈질기게 추격하며 긴장감을 더했죠. 8화에서 태중의 집요한 추적에도 요한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새로운 조각 사업 계획을 이어갔습니다. 요한은 또 다른 VIP 고객을 위해 새로운 희생양을 물색하고 그의 삶을 조작하기 위한 치밀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태중은 요한의 다음 타겟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분투하고 노용식과 노은비는 태중을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죠. 이 과정에서 요한의 조각 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하고 거대한지 드러나며 태중의 복수가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어요. 9화에서는 요한의 과거에 얽힌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져요. 요한이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철저한 사이코패스라는 사실이 충격적인 사건과 함께 드러납니다. 그는 16살 때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 친부모를 직접 살해하고 탈옥수를 이용해 범죄를 덮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곁을 지피던 눈먼 유모의 정체입니다. 그녀는 사실 안요한의 친어머니였고 아들이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의 눈에 수은을 부어 멀게 만들었음에도 이를 사랑이라 받아들이는 비틀린 모성애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유산을 노리는 친척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며 아들을 위해 못할 짓이 없는 또 다른 괴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태중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살인 누명의 진범이 요한의 핵심 VIP 고객 백도경임을 알게 됩니다. 백도경은 요한의 집을 찾아가 그를 모욕하고 협박하는 등 오만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분노한 요한은 태중에게 직접 백도경의 SNS 아이디를 알려주며 그를 조롱하고 백도경이 태중을 죽음으로 몰아갈 미끼가 되도록 유도하죠. 태중은 백도경의 막강한 영향력과 그가 저지른 악행의 규모에 경악하고 직접 그를 찾아가 정면으로 대립하며 복수의 칼날을 겨눕니다. 백도경은 태중의 위협에도 오히려 여유로운 태도로 태중을 조롱하고 두 사람 사이에 숨막히는 심리전과 격투가 펼쳐져 시청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만들어요. 한편 노용식과 노은비는 요한의 다음 타겟이 되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암시가 주어지며 긴장감을 더합니다. 10화에서는 태중과 요한의 피할 수 없는 직접적인 대결이 더욱 폭발적으로 펼쳐져요. 태중은 백도경을 쫓는 과정에서 요한이 설계한 치명적인 함정과 마주하고 목숨을 건 터널 추격전까지 벌이며 위기를 넘기려고 고군분투합니다. 결국 백도경의 차는 역주행하던 트럭과 충돌해 박살이 납니다. 피투성이가 된 백도경에게 안요한의 전화가 걸려오고 안요한은 태중에게 역시 해낼 줄 알았다며 조롱합니다. 이에 태중은 널 반드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며 최후의 선전포고를 날립니다. 안요한은 노용식과 노은비를 태중의 약점으로 삼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노은비를 다음 조각 작품으로 지목하는 잔혹한 계획을 세웁니다. 태중은 요한의 예측할 수 없는 계략 속에서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요한의 은밀한 아지트로 침입을 감행하고 요한의 모든 범죄 증거가 담긴 결정적인 디스크를 확보하려 애씁니다. 아지트 곳곳에 설치된 첨단 보안 시스템과 요한이 심어놓은 교묘한 트랩 속에서 태중은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며 드라마의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을 장식했어요. 11화에서는 요한의 예측할 수 없는 치밀한 계략으로 태중과 그의 소중한 조력자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요. 첫 번째 장면, 노용식은 백도경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조작된 누명을 쓰고 경찰에 긴급 체포되어 요한은 노용식을 완벽한 범인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치밀한 증거 조작을 실행했고 노용식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지죠. 설상가상으로 노은비마저 요한의 100번째 조각작품 희생양으로 지목되며 납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노용식과 노은비가 자신 때문에 요한의 잔혹한 게임에 휘말려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던 태중은 깊은 고뇌에 빠져요. 그는 자신의 복수가 또 다른 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음에 죄책감을 느끼며 요한의 덫에서 이들을 구해낼 방법을 필사적으로 모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면, 태중은 결국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고 요한을 끌어내기 위한 최후의 수를 던져요. 그는 세상을 향해 요한의 만행을 폭로할 결심을 하고 자진해서 경찰서에 나타나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도발합니다.
태중의 예상대로 요한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 암살 부대를 경찰서로 파견하고 경찰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죠. 태중은 요한의 암살 부하들과 목숨을 건 혈투를 벌이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렬한 투지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최종회를 향한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태중의 처절한 복수 의지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세 번째 장면,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태중은 치밀한 계획을 잊지 않아요. 그는 요한의 비밀 작업실에서 목숨을 걸고 어렵게 확보했던 모든 범죄 증거가 담긴 결정적인 디스크를 과거 자신을 끈질기게 추적했지만 결국 진실에 대한 의지를 보였던 교도관 양철환에게 전달합니다. 태중은 양철환에게 이 디스크를 세상에 폭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요한의 모든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낼 역조각 작전을 펼쳐요. 이는 태중이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요한이 만든 거대한 악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마지막 12화에서는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끝인 요한과 태중의 최후 대결이 드디어 막을 올립니다. 첫 번째 장면, 경찰서에 자수한 태중을 제거하기 위해 요한이 보낸 암살 부대와 태중의 목숨을 건 격렬한 사투가 벌어져요. 수많은 적들 사이에서 태중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지만 뛰어난 싸움 실력과 기지를 발휘해 요한의 잔혹한 조각 사업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긴 디스크를 세상에 폭로하는데 극적으로 성공합니다. 이 폭로는 요한의 거대한 계획에 치명타를 입히며 그의 왕국을 흔들기 시작하죠. 두 번째 장면, 요한의 VIP 고객 중 핵심이었던 백도경은 이전 터널 추격전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해요. 요한은 백도경을 찾아가 그의 목을 직접 졸라 살해합니다. 이는 요한이 자신이 만든 조각을 스스로 완벽하게 완성하려는 광기 어린 집착과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거나 쓸모가 없어진 인물은 가차없이 제거하는 잔혹한 본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세 번째 장면, 또한 드러나지 않았던 잔혹한 진실이 밝혀집니다. 노용식 아내의 죽음 역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요한이 설계한 치밀한 조각의 일부였음이 드러나며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줘요. 이로써 요한의 악행이 얼마나 깊고 광범위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는지 그의 잔혹한 본성이 가족에게까지 뻗쳐 있었음이 명확히 드러나며 그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악의 축임을 상기시킵니다. 네 번째 장면, 태중의 역조각 작전이 성공하고 모든 증거가 세상에 폭로되자 요한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그가 쌓아올린 잔혹한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 요한은 광기 어린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주하지만 태중은 처절한 싸움 끝에 마침내 요한을 제압하고 그의 잔혹한 조각 사업에 종지부를 찍으며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을 완성합니다. 태중은 직접 살인으로 복수하는 대신 요한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방식으로 진정한 복수를 이루어냅니다. 이는 태중이 단순한 복수자가 아닌 정의를 실현하는 존재로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말이에요. 조각도시는 한 남자의 복수극을 넘어 거대한 권력과 시스템에 의해 조작되는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었어요. 요한이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돈과 권력의 추악한 이면은 많은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비록 드라마는 해피엔딩을 맞았지만 요한과 같은 조각가들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 구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여운을 남겼어요. 여러분, 조각도시에 대한 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드라마를 보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K드라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고 알찬 리뷰로 찾아올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